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 업앤다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로 월요일 오전장 분위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 변동성 조금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종가까지 어떻게 될지 일단 종목별 흐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종목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는데요. 코스피 상승률 탑10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또다시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7,690원 우선주까지 함께 거래 제한폭에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3거래일째입니다. 지금 코오롱 그룹이 향후에 포괄적인 주식 교환을 통해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코오롱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 소식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장 살펴보시면요. 농심홀딩스 다시 52주 신고가를 터치해냅니다. 오늘도 오르면서 23%나 크게 급등을 했는데요. 108,700원 선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이 다른 식품주들과 다르게 지금 농심홀딩스의 저평가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 크게 급등합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요. 농심보다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점을 짚기도 했습니다. 상장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최근에 캐대원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 순자산 가액이 올라갔는데 체력 대비했을 때 크게 저평가됐다. 지금은 PBR 0.2배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이 주가를 20% 이상 위쪽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요. 후성도 14%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6,420원 기록하고 있는데 냉매 제어 관련된 증권사의 픽을 받았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호제강 지금 14%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다음 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장전에 좀 나온 소식 덕분에 관련 종목들로 움직임이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 관련 수혜주들을 좀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 원으로 다시금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면 지주사 그리고 또 금융 관련 종목들, 증권주들까지 일제히 랠리를 좀 펼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GF홀딩스 같은 지주사들 오늘 좋습니다. 12% 급등하면서 9,330원 현재 구간 터치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현재 한화가 10%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SK 이렇게 짧게 있는 지주사들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딩스자 붙은 이런 지주사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상상인증권도 9% 정도 급등하고 있고 이 뒤를 이어서 키움증권을 포함해서 증권 관련 섹터들의 랠리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보실까요? 네, 오늘 보시면 제이준 코스메틱 7% 이상 밀려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에이블 CNC도 지금 6% 하락세입니다. 중국 관련 소비 종목들 크게 이유는 찾을 수가 없는데 관련 종목들이 좀 약세를 띠고 있고 파라다이스를 포함해서 화장품 이렇게 카지노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 화장품주들까지 일제히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KBI 동영철관 이 종목 금요일에 좀 떴었죠.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다시금 하락으로 눌리고 있다는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도 살펴보실까요? 개별 종목으로도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롯데 손해보험이 6% 하락하며 1,806원 정도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난주 금요일 장 마치고 시간외에서도 함께 하락했던 종목인데요. 그날 장중에는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인수와 관련돼서 신한금융투자 쪽에서 인수를 할 것이다 이런 한 매체의 보도가 있어서 함께 상승을 했었는데 장 마치고 나서 해명 공시가 있었습니다.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루 만에 다시금 급락으로 돌아선 모습이 관측되고 있고요. 우진 보시면 6% 하락하며 1910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SK 오션플랜트도 5% 정도 내림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 관련 종목들 또 이쪽으로도 낙폭이 약간씩 관측이 되고 있고 낙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약세 흐름으로 눌리고 있고요. 그 외에는 오늘 지금 리스트에는 없지만 완성차 업체들 조금 전에 시황에서도 들으셨겠지만 3% 이상 낙폭이 좀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함께 내려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크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오랜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주가 흐름이 관측되고는 있지만 기아의 경우에는 이 내림세가 상당 부분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수급적인 리스크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함께 넘어가 보실까요? 네, 지금 코스닥 시장은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면서 약간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보시면요, 확실히 테마주 플레이가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TPC 글로벌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2310선 기록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제닉스 로보틱스 24% 급등하며 15,100원 선입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 퍼포먼스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정부가 규제를 좀 철폐하겠다 이런 의지를 로봇 산업 분야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었는데 로봇을 포함해서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소식들이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그동안 AI 휴머노이드라든지 노란봉투법 수혜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제는 다시 한번 정책 모멘텀을 받습니다. 규제까지 철폐가 되면서 로봇주들이 사업을 펼치기에 굉장히 수월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노실리칸 첨단 소재 이 종목 23%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가 있었고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잡음이 나왔었죠. 상장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시장에 루머로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실리콘 사업에 문제가 없다, 신산업 문제 없다라는 그런 점을 밝히게 되자 오늘 장 다시 한번 급등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 나타납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도 21% 현재는 급등세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프로티나 이 종목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JP모건이 지분을 샀다 팔았다 차익 실현까지 나오면서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장 21% 상승하며 28,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에도 역시나 로봇 관련 종목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죠. 로보스타, TPC, 휴림 로봇까지 현재 모두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지난주 금요일보다 더 강한 시세를 뿜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텔콘 RF제약도 15% 상승하며 1,400원에 가까운 주가 퍼포먼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KBI 메탈도 14%까지 크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도 오늘 옥석 가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 아우보다 형이 더 좋죠. 삼성전자가 1% 이상 크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향해 그런 종목들이 함께 오른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유니셈도 오늘 올라갑니다. IM증권 측에서 유니셈이 삼성전자의 메모리와 파운드리 투자가 가시화되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의 실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좋은 분석들을 내놨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 보실게요. 지금 신테카바이오 21%까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유상증자 이슈입니다.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있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현재장 주가가 가장 크게 하락하는 1위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 종목들을 보시면요. 지금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오늘장 낙폭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자재 섹터가 지난주에도 좀 주도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동방선기를 포함해서 현대 ADM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빌리언스, 큐라클, 대성, 파인텍 일부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인 분위기도 나타나고는 있지만 섹터별로 봤을 때도 약간의 이슈 플레이로 눌리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오늘 종목별 차별화 있는데 보시면 LK바이오는 6%가량 하락하고 있죠. 종목별로도 잘 고르셔야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수익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순위 함께 살펴봤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서 심도 있는 분석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시장 움직임이 좀 빠릅니다. 달리는 종목들이 그대로 달리기도 하는 반면에 또 쉬어가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장 반도체 종목들 여전히 또 삼성전자가 잘 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어떻게 보실지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말씀 잘 주신 것처럼 지금 달리는 종목들이 잘 달리고 있는 그런 와중이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달성을 해내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는데, 자,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을 해내는 가운데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죠. FOMC에 대한 지금 또 이제 이슈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금리 인하를 비컷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또 이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치 보기 장세에 대한 대비,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대비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이번 주에 주도주에 대한 흐름이 또 바뀔 수가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그 부분을 염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역시나 반도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이제 이 삼성전자랑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 테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라든지 HPSP, 그 다음에 지금 기판 쪽으로도 심텍 등등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주면서 신고가 달성을 해내는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상승률을 또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이라든지 제닉스 로보틱스, 그 다음에 코닝 오토메이션, 로보스타, 로보로보 등등 지금 로봇주들도 추가적으로 연속적인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은 딱 이 두 섹터가 양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주도주 쪽에서는 반도체 쪽에서,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한 섹터 쪽, 그러니까 약간의 테마성을 띠는 쪽에서는 로봇 쪽에서 수급을 가져가는 이 두 가지 섹터가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어느 정도 생겨날 수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색 또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9월달 같은 경우에 9월 초에 조선 쪽 강력하게 돌았고요. 그 다음에 강조드렸었던 상법 개정이나 STO 쪽이 또 강력하게 돌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주도주로서 새롭게 수급을 넘겨받은 상황에서 이번 주 넘어오면서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상황에서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 다음에 테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무언가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림을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윗꼬리를 그리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그림이 조금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가 이 미국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다가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4분기부터 내년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한 기대감이 이미 이제 주가에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한 9월 말 정도 넘어가서 4분기 초입 정도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가면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업들이 수급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로 좀 끌고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이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에 대한 소식들이 먼저 반영이 되면서 현재 주가가 또 전체적으로 탄력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르게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또 생각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는 눌리거나 그 다음에 후발 투자로 우리가 잡으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러한 움직임, 지금 반도체 쪽에서 먼저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관련된 장비주들이 지금 상승이 잘 나왔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후발로 HBM 쪽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쪽도 지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 주에 또 나왔던 소식이 SK하이닉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HBM4에 대한 양산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4분기에 엔비디아 쪽으로 해서 이 HBM4 퀄 테스트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HBM4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감돌 수가 있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는 HBM 쪽으로도 수급이 돌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는 정리를 해보면 파운드리 쪽은 눌리거나 혹은 후발주자로 출발할 수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4분기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가는 쪽보다는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러한 움직임은 HBM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반도체는 계속해서 4분기까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같이 시장을 현재 주도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는 섹터군에 속하거든요. 지금 또 신고가에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은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영역에 어느 정도는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정부 정책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로봇 산업 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분위기는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현재 구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신고가의 영역에 달성을 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레이딩 영역에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현재 잘 가는 종에 대해서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 혹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되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후발주자를 노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나 로봇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새롭게 이 9월 중순 이후부터 FOMC 주간 이 결과 이후부터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주도주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지금 STO 쪽이 가장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다나르나 미트온 같은 강조드렸던 종목들 상승이 잘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STO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10월까지 이슈가 쭉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STO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바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나리나 미트온이나 원래 이제 기존 대장으로 안내를 드렸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또 STO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종목으로 대장의 흐름이 바뀌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FOMC가 다가오면서 그에 대한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약간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도 양시장 음전을 했잖아요. 음전을 한 만큼 우리가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주도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제히 신고가를 달성을 한 그러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쪽, 즉 주도주에도 현재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쪽, 그 다음에 기존에 상승이 나왔었던 쪽도 새롭게 후발주자로서 수급을 가져갈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을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좀 급하게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여력 있는 쪽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도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갔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도 STO의 대장 교체까지 함께 좀 언급을 주셨는데요. 그럼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번 주에 FOMC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무게가 거의 확실하게 실리고 있는데 이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주도주가 바뀌게 될지 반도체랑 로봇 다음 주자는 어디에 있을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이번 FOMC에서는 결국에는 뭐 금리 인하는 확정적인 거고,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B컷으로 갈 거냐, 이제 또 어느 정도의 흐름이 나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호재로 받아들여지려면 일단은 B컷 정도는 진행을 해야 된다. 일단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나 로봇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나 로봇은 우리가 지금 상승률을 잘 즐겨주시되 다만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후보군들은 지금 다 뽑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4분기에는 저는 계속해서 AI라는 키워드를 핵심으로 잡고서 시장이 움직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AI라는 키워드를 잡고서 AI에 대해서 수혜를 받거나 혹은 관련된 종목들, 뭐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쪽으로 해서 뭐 전력 인프라 쪽도 될 수가 있겠죠.
뭐 변압기 쪽이라든지 4분기에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관세에 대해서 무관한 관세를 이겨낼 수 있는 공급자 우위에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4분기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또한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로봇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AI 키워드를 가져가고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AI 거품론이 미국 쪽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다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지금 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 AI를 중심으로 저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AI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뭐 소프트웨어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4분기에는 AI 키워드 중심 잡고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AI 키워드를 중심으로 잡고 계속해서 이 시선을 넓게 보면서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주는 변동성이 생겨날 수 있고 주도주 흐름이 바뀔 수 있는 한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나 로봇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만큼 트레이딩 영역으로 지켜보면서 새롭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주도주 쪽으로 흐름 집중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오를 종목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축으로 해서 시선 넓혀서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전력 인프라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한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